영경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사실. 상대팀이 있으면 아 진짜 짠다 진짜 짠다. 그만큼 배구를 잘해. 정말 잘해. 해봐봐 얼마나 짠가 하는데 다 이겨. 분명히 오늘 경기는 승기를 잡았다야. 근데 영경이 전위자리 4번 자리 딱 들어오면 거기서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는 거야. 나지막한 목소리로 진짜 아본 남자 부럽다 이 얘기하셨더니 되게 내리에 딱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김연경이랑 할 수 있다는 게 감독으로서 얼마나 큰 복인지. 진짜 말 그대로 나는 지금 현재 메가 파워라고 봐. 공격 1위야 지금. 아시아 쿼터로 뽑은 선수가 공격 성공률 1위다? 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혜진이가 구슬이 만약에 나랑 바뀌어서 지가 6번이고 내가 2번이었으면 고이진 얘기를, 아니 고이진 얘기만 나오면 내가 이래. 그쵸, 뭐 어차피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그만둔다 그랬어요. 이미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 전망. 그래서 올 시즌 우승은 사상위원의 속마음은 네, SBS 스포츠 오프 더 TV의 새로운 콘텐츠, 중계방송에서는 다 전하지 못한 차상현의 속마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일명 차마. 첫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준혁이고요. 차상현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중계방송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시잖아요. 네, 네. 좀 속마음을 더 들어보는 그런 취지로 네, 네. 이 콘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고, 네, 뭐 오늘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근처에 위치한 스몰톡 소셜 클럽에서 장소를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처음 와봤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삼산체육관에 직관 오시는 분들 끝나고 여기서 오붓하게 한 잔 추천드립니다. 스몰톡 소셜 클럽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어색하니까 빈속에. 저 좋아합니다. 일단은,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게 참고로 뭐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준혁 캐스터가 네. 지금 16일 날 등남을 했습니다. 야 정말 진짜 축하할 일입니다. 야 축하합니다. 예. 첫 아이인데 정말 개인적인 경사가 또 있는데 네. 자,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어차피 조련 안 갈 거잖아요.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자 예. 표정이 많이 밝네요. 예. 자, 예. 근데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 예. 빈속 좋네요. 야 이게 지금 김이 까맣잖아. 이게 지금 감성형 감독님 마음일 것 같아. 야 시커멓게 타들어가거든 지금. 오늘 이제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를 지금 저희가 막 중계하고 왔는데 사실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고. 그지? 예. 흔히 얘기하는 뭐 승점 6점짜리 경기였는데 어쨌든 뭐 일방적으로 한국이 이제 3대 0으로 이기면서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많이 아쉬운 경기였지. 그러니까요. 저희는 항상 조금 더 치열하고 그치? 재밌고 뭔가 불꽃 튀는 경기를 예상을 했었지. 중계하는 그래서, 입장에서도 그런 경기를 하고 싶은데 가장 좀 큰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최근 이제 현대의 분위기를 보면 바로 직전 경기 정관장의 경기에서도 사실 첫 세트를 정말 잘 치르고 2세트에 24대 19 상황에서 그렇죠. 물론 뒤집힐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요즘에 현대건설의 이제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앞서고 있어도 뭔가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불안한 계속 거야. 지금. 그건 사실 뭐 경기는 뭐 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요즘에 보면 좀 약간 팀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요. 너무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지다 보니까 조금 물음표가 되는 건 분명히 맞지. 오늘도 이제 그 세트 끝나고 저희는 광고 나가는 시간이지만 뭐 세트는 졌지만 현대건설 벤치 쪽을 보면은 뭔가 이제 다음 세트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그치, 약간 흩어져 있는 너무 모습. 다운돼 있는 걸 저희도 보고 좀 이상하다. 그치, 계속해서 뭐, 저희끼리 얘기했었는데 왜 그렇게 분위기가 안 살아날까요? 모르겠어. 이제 뭐 나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해보고 오늘 경기만 놓고 본다면 사실 흥국생명이 뭐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 근데 이게 배구는
처음부터 분위기를 잡아가는 약간 기싸움에서부터 이미 진짜 말 그대로 투지?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보여야 되는데 코트에 나올 때부터. 그렇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일단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도 1세트 초반에 모마가 피치한테 한 개, 두 개 걸리면서 거기서 뭔가 모마도 확 다운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지. 공격수는 언제든지 상대 브로커에게 당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당했을 때 그 후에 나오는 어떤 그런 눈빛과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뭔가 다음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동작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오늘의 경기 좀 글쎄긴 하지. 어쨌든 이제 6점 차가 되면서 이제 흥국은 많이 좀 유리한 상황이 됐고 그렇지. 예. 다음 이제 정관장하고 4라운드 마지막 5라운드 첫 경기 이제 2연전이 있는데 요게 진짜 이제 빅매치가 되지 않나. 그렇지. 이제 완전히 빅매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본다 그러면 사실 7개 구단 중에 정관장이 가장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정관장 선수들을 지금 현재 보면 경기를 지고 있다가도 움직임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이기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표정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건 맞거든. 그러니까 그 24대 19도 뒤집을 수가 그렇지.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런 간절함들이 나는 정관장 선수들이 많이 보여서 정말 나는 그 배구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시청자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보기가 되게 좋아 나는 일단 그런 측면을 봤을 때 30일 날 그 경기가 정말 가장 큰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그런 경기였지. 냉정하게 평가하면 없었어. 못 먹어서 지금 저희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한 잔 먹으려고. 자. 달래야지 뭐. 네.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좀 명장면을 뽑아주신다면. 명장면. 네. 일단 뭐 정인주 선수가 정윤주 좋아요. 확실히 이제는 김연경 선수의 대각 한 자리를 굳혔다. 이건 자리를 찾았다가 아니라 네. 이제는 굳혔어. 완전히 굳힌 내 것 자리다. 같고. 정윤주의 자리다. 그렇지. 정윤주 자리가 된 것 같고. 네. 마테이쿠 선수가 오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압박감 있고 큰 경기였는데 사실 1, 2세트까지 조금 미흡했었거든. 그렇죠. 그렇지. 좀 네. 아쉬웠는데 3세트에 뭐 일방적으로 몰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기량을 보여주면서 다음 경기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그래도 내 기억에 조금 남는 것 같고 네. 피치를 빼놓으면 안 되겠다. 피치. 와. 피치가- 마지막 네. 멘트를 할 때 내가 루일레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아마 어쩌면 지금 흥국생명의 배구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한 7할 정도는 루일레이가 머릿속에 없을 거예요. 루이레이가 누구지 하실 거. 그렇지, 그럴 수도 있을 컵 대회 거야. 때 있었던 그렇지. 그 미들블로커. 정말 컵 대회에서 흥국생명이 진짜 말 그대로 표현하면 박살 났지. 그렇죠. 네. 예선 탈락했으니까. 네. 누가 흥국생명이 예선 탈락한다고 생각을 했겠냐고. 빠르게 결단을 내렸던 감독과 그걸 또 빠르게 수용해준 흥국생명의 구단의 그 호흡, 그것도 호흡이라면 호흡이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흥국생명이 이 위치에 있다. 나는 확신할 수 있어, 진짜로. 지금 시즌 1위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했다. 뭐 루일리를 응원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루일리가 지금까지 있었다. 나는 흥국생명 이 위치에 나는 절대로 없었을 거라고 나 감히 장담한다, 진짜로.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 경험에 의하면 훈련이 진정성이 있으면 코트 안에서 무조건 싸움 따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연습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해는 하면 안 되고. 결국 그 코트 안에서 나오는 투지가 그 게임 날 나오는 게 아니라 연습 때부터 이미 그럼. 충전이 돼 있어야 무조건. 게임에서 그죠? 어떻게 얘기해?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난 그런 거지. 훈련이 답이야. 나 훈련 이외에 답은 없어. 이미지 트레이닝은 훈련이 됐을 때 가능한 거야. 정말로.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뭐 아니 머리로 배구하는 건 맞지만 결국은 몸으로 움직여서 발이 움직여서 손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더 똑똑하게. 근데 가끔은 무식함이 이길 때도 있지. 무식함이 이길 때도 있지. 뭐 이 정도 항상 준비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기분 좋아요. 배구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직업이고
누구보다도 배구를 아끼고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구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것도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해설하시면서 제일 힘든 점이 뭐가 있으십니까? 힘든 점? 선수 이름. 죽겠어. 아우, 나 진짜 가끔은 그럴 때 있어. 네. 내가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 장소영 감독을 장소영 선수로 얘기를 했다 그러대. 몇 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걸 한 번을 했으면 실수인데 네. 몇 번을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근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래. 근데 네.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정지훈 했다가 문지훈 했다가 뭐 정윤주 했다가 분명히 정지훈이 때렸는데 지금도 헷갈린다. 정지훈이 때렸는데 장윤주가 때렸다고 하고 막 그런가 봐. 지금도 헷갈려. 분명히 내가 앞전에 박정아를 얘기를 했어. 서브 때리러 딱 나갔는데 갑자기 박정아 얼굴 화면에 나와. 근데 박정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는 지금 이름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 먹자. 부드럽고 좋네. 술안주 하기 딱 좋다. 근데 딱 애기 태어났을 때 아빠 얼굴 딱 보이면은 나 닮은 거 같으면은 되게 기분 좋지 않아? 나도 애가 셋인데 딸, 아들, 딸이거든. 근데 딸이잖아. 처음에 딱 태어났는데 애가 내 얼굴이야. 근데 사실 딸이 내 얼굴이면 심각한데 기분이 진짜 되게 좋은 거야. 이게 나를 닮은 처음이잖아. 주위에서 전부 다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현아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여자부가 지금 이제 완전히 3강 구도로 굳어졌어요. 흥국, 현대, 정관장. 예. 세 팀이 지금 이제 우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한 팀 한 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흥국생명 오늘로써 이제 승점 6점 차로 달아났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승에 가까운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흥국생명의 올 시즌 저력을 좀 어디서 보시는지.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네. 피치 선수와 루일레이 선수의 교체 네. 정말 가장 컸던 것 같고 올 시즌에 처음 해설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비시즌에 연습 경기가 만약에 10경기가 있었으면 내가 8경기를 진짜 열심히 다니셨어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루일레이를 보면서 쉽지 않겠다 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봤었는데 이제 결국은 그 부분을 교체를 한 게 일단은 흥국생명이 지금 현재 신의 한 수인 것 같고 가장 물음표가 난 투투쿠였거든 사실. 투투쿠. 근데 그렇죠. 시즌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시작되면서 투투쿠가 갑자기 공격이 살아나면서 브로킹이 진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로킹을 보여주면서 흥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센데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나는 사실 1라운드로 그칠 줄 알았어. 그칠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지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영경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 어떻게 보면 영경이가 중심을 잡고 따라가는 거지. 그런 중요한 선수니까. 전반적인 팀 밸런스로만 본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상황에서 지금 크게 흔들릴 일이 그렇지 없지. 신현경이도 왔지. 신현경 선수 영입도 그럼 신현경이도 왔지. 고은이가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경험 많은 세터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영경이한테 얼마만큼 잘 맞춰주냐 그게 사실 관건이었는데 내가 고은이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보니까 물어봤어. 영경이 맞추기 괜찮냐 하니까 고은이가 감독님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되겠다 싶더라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부담인 거거든. 그렇죠. 세터들이. 그러면은 잘 되겠다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풀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흥국은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는 그 전력이 가능하다. 김연경 선수 얘기 나와서 궁금해졌는데 김연경 선수 막으려고 감독하실 때도 정말 갖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김연경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어땠습니까? 진짜 까다로워. 그래서 내가 내 머릿속에 선택했던 건 뭐냐면 브로킹 높이를 강화하지 않으면 네. 연경이를 잡을 수 없다가 내 판단이었어. 아, 그래서 내가 어차피 못 트라이아웃 때 잡는다. 갔을 때 네. 러츠가 보였고 진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복이었지. 네. 러츠가 그때 당시에 높은 브로킹이 없었고 러츠의 브로킹 능력이 안 보였다면 내 눈에 띄지 않았다면 네. 난 절대 선택을 못 했겠지만 아, 어쨌든 러츠가 정말 잘해주는 거야. 공격은 조금 모자라도 된다. 근데 김연경의 공격 성공률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반격이 가능하다. 그건 높이밖에 답이 그치. 없다. 나는 했는데 러츠를 이제 훈련을 딱 시키니까 와 씨 갑자기 공격이 조금씩 맞아요. 되네. 네. 한국 잘하면 잡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무조건 연경이를 잡기 위해서는 높은 브로킹이 필요한 게 나 첫 번째 구상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운도 좀 있었고 좀 연경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사실. 상대팀에 있으면 아 진짜 짠나 진짜 짠나. 그만큼 배구를 잘해. 정말 잘해. 해봐봐 얼마나 짠나 하는데 다 이겨. 분명히 오늘 경기는 네. 승기를 잡았다 야. 근데 연경이 전입자리 4번 자리 딱 들어오면 거기서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사이즈 묘하게 바뀌는 거야. 그 나는 진짜 그래. 연경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거기서 덧붙이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연경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제 체육관 가면 인사하는 그런 사이인데 내가 감독 시절에 연경이를 가지고 내가 미팅 소재로 많이 썼거든. 팀에서? 뭐냐면 프로 선수라면 네. 프로 선수라면 연경이처럼 해야 된다가 맞아. 우리는 배구 선수지 않냐. 그러면 오직 우리 평가는 코트 위에서 받는다. 근데 나는 연경이를 볼 때마다 정말 나는 연경이를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얼마나 포인트가 한 점 한 점이 나더라도 그 파이팅 하면서 연경이 나이가 지금 어린 게 아니잖아. 제일 쫄따구도 아니잖아. 쫄따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과 파이팅을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잖아. 몸에 완전히 습관이 돼서 밴 거지. 그렇죠. 나는 그래서 김연경이라는 선수를 한국 배구의 최고 선수라고 나는 인정을 하는 거야. 거기에 외국인 선수 중에 누구냐면 난 실바. 실바 정말. 경기의 어떤 몰입과 그럼? 그 태도와 발목을 얼마 전에 다쳤잖아. 외국인 선수들 사실 안 돌아도 돼. 아니 GS 어차피 성적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빠그라졌고 근데 그 책임을 실바한테 떠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들어와서 실바 표정 알잖아. 알죠. 포인트 하나하나 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잡아먹을 듯이 하잖아. 진짜로. 나는 그게 진짜 프로다라는 거지. 예. 너무 진짜 실질적으로 너무 편해요. 왜 그러냐면 해설은 내가 해보니까 그런 거야. 평가를 받는 거는 내가 경기가 오늘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오늘 어떤 경기를 중계를 해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공률 뭐 기타 등등 개개인 선수들의 것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집에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적어놓고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를 해주고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보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줄 거니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정말 나름의 방법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럼요. 말 그대로 프로처럼 해야지. 네. 근데 감독은 달라. 진짜 달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상대 팀이 나보다 좋은 선수가 있거나 하면 이건 내 노력과 상관없이 패할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면 나는 무능한 감독이 되는 거지. 지금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해설 꼬먹고 갈게. 컵대회 때 어때? 준영이 네가 왔다. 그것도 네가 저는 이제- 첫 중계다. 제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저랑 이제 첫 해설을 저랑 하셨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되게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야, 기상했어? 막 이제 막 보이디?
네, 뭐 아, 어떻게- 그래? 네, 저한테 막 되게 많이 질문을 물어봤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고 이제 첫 중계를 딱 마치자마자 딱 이제 자 끝났습니다 하고 첫 마디가 할만하다 이러시는 아, 그래? 아, 내가 그랬어? 딱 첫 마디 할만하다 다행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방송을 하셨어야 되는 분이구나. 저는 방송인으로서 방송이 체질이시구나. 어. 혹시 절친한 그 감독님께서 상담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희 진짜 통화 많이 하거든요. 아, 고이진 좀 귀찮아 죽겠어.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니 정관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네. 뭐 지금 아. 제일 잘 나가는 팀이잖아요. 정관장이 정관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고이진 감독한테, 아니, 사석이니까 희진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희진이한테 우주의 기운이 너를 향해 있다라고 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로. 근데 사실 우승을 하려면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당연하죠. 그런 기운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나 아시아컵도 처음 시작했을 때, 또 열받네. 한 잔 먹고 얘기해. 또 열받네. 처음이 누구였죠? 똘레나다. 가만히 있어 봐봐. 잠깐. 그 전에 또 있었는데 누가? 나 구슬 6번 나왔어. 네.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 첫 번째가 기업은행이 나와가지고 뿜뿜을 뽑고, 2번이 메가를 메가. 뽑고, 3번이 위파이를 뽑고, 6번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야, 이건 진짜 비하인드인데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메디오크로를 뽑았어. 그걸 먼저 뽑고 나서 트라이아웃을 간 거야. 터키를 갔는데 혜진이가 어깨 수술이 이제 확정, 올 시즌 아웃 결정. 메디오크를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소라야를 뽑았어. 소라야. 맞다. 소라야가 태국의 대표팀 2번 선수야. 소라야. 예. 그래. 혜진이를 분명히 메꿔야 될 자리가 필요하다. 세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꿨는데 임신한 거야. 맞아요. 갑자기 그랬죠. 진짜 임신한 거야. 그래서 진짜 나름 비상이 된 거지. 네. 어떻게 그러다가 똘레나다. 톨레나다를 데리고 왔어. 사실 조금 이게 조금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많거든. 그럼요. 자, 그래. 내가 욕먹자. 지원이 데려가고 올 시즌에 아시아쿼터 도움 없이 내가 간다. 4라운드까지 우리 3등 했어. 네. 중반까지. 참 이 감독이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다른 6팀에 있는 감독들 전부 다 팀들 아시아쿼터 도움 다 받고 갔어. 그렇죠. 정말로. 유일하게 내가 안 받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등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갔다고. 국내 애들 실바 하나 데리고 진짜 끝까지 갔는데 이거는 그냥 결과야. 내가 어떤 식으로 아시아 쿼터에 도움을 받아갔냐 안 갔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냥 그 지면 결과가 기억에 남는 나는 진 감독이고 무능력한 감독이 돼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난 지금 고이진 얘기를, 아니 고이진 얘기만 나오면 내가 이래. 자, 구슬 순번 얘기하다가 결국은 혜진이가 구슬이 만약에 나랑 바뀌어서 지가 6번이고 내가 2번이었으면 난 지금 어쩌면 팀을 또 바꿔서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야. 우주의 기운이 그때 너를 향해 메가를 뽑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당연하지. 그거는 진짜 구슬의 운이야. 우리 그렇죠. 각 팀에 우리도 감독들끼리 이렇게 소통하거든.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 어느 정도는. 거기서 이제 세타가 필요하냐, 공격수가 필요하냐 그 차이인데, 자, 메가를 데려갔어. 지금 뭐 날고 기잖아, 솔직한 말로. 그런데다가 갑자기 도로공사에서 토키리치. 부키리치를 놨네. 이진을 보면 우주의 기운이 너를 향하고 있다. 메가 부키 쌍골을 만들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운이 상당히 그렇지, 크게 있지. 작용을 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지금 현재 고이진 감독이 뭐 운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어쨌든 이제 내 선수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내 선수가 됐다는 거. 근데 그런 걸 탄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7개 구단 중에 가장 이상적으로 잘 끌고 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 어쨌든 지금 정관장은 감독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선수 당연하지. 받아들이는 그게 지금 가장 잘 돼 있다. 내가 내린 정의거든, 그냥. 리더십이냐, 멤버십이냐라고 봤을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팀은 무조건 팀이 이상해.
그러니까 리더십은 이제 뭔가 끌고 가는 그치. 거고 멤버십은 이제 다 같이 선수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네. 전체적인 게 됐든지 감독들이 뭐 권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리더십이냐 멤버십이냐 그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팀은 무조건 박살나. 메가가 사실 지난 시즌에도 뭐 잘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 시즌에는 완전히 지금 뭐 리그를 압도하는 선수로 올라와서 그렇지. 그 메가도 어떻게 보면은 여메슨이라는 세터를 잘 만난 거고 인도네시아 자체에서도 지금 너무 많은 인기를 한국 배구에 와서 얻고 있고 누군가가 동기부여를 굳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본인 주변 스스로가 환경이. 그럼 네. 내가 배구를 열심히 안 할 수가 하지 없고.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 진짜 말 그대로 나는 지금 현재 메가 파워라고 봐. 그 메가라는 선수 하나 때문에 관중수 늘었지, 관심도 높아졌지, 정관장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인지도 올라가고 있지. 메가 선수 하나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메가 파워인 거지. 공격 1위야 지금. 공격 성공률이 1위인 거야. 아시아 쿼터로 뽑은 선수가 지금 현재 한국 배구에서 공격 성공률 1위다? 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가 맞는 거지. 그럼요. 외국인 선수가 만약에 1위를 한다?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메가는 아시아 쿼터. 아시아. 메가가 GS로 갔으면 지금 해설 안 하고 아직 팀에 계셨을 것이다. 좀 더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진 감독 농사 짓고 있지 않을까. 야, 얼굴이 농사 얼굴 아니야? 그 혹시 기억나시죠? 족발집 있잖아요. 어느 정도 느끼셨나요? 이 GS 8년 병행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이거는 그쵸. 뭐 어차피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그만둔다 그랬어요. 이미 저는 더 이상 팀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시즌 말미에 아니 언제쯤 시작할 때서부터. 아 지난 시즌 시작할 때 이미 올 시즌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내가 하면 안 된다 했어. 고이면 썩는다고. 나도 선수들한테 거는 기대가 더 이상 크지가 않다는 걸 내가 느꼈고 선수들도 매일 똑같은 어떤 그런 힘든 훈련에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서로 조금 부딪힌다는 그런 상황 걸 내가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시즌 중간에도 사실 내가 팔꿈치 수술을 했을 때 네네. 그다음에다가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팀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일단 첫 번째였고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 주구장창 성적이 나야 된다는 그 성적 그걸 내야만 어쨌든 계약이 연장되는 뭐 그런 걸 뭐 스포츠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 이쯤 되면 됐다 싶은 거야. 정말 됐다 싶은 거야. 그렇다고 뭐 GS 칼텍스가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때가 왔다. 그치 때가 그런 찾아왔다. 거지. 물러나 줄 수 있을 때 물러나는 게 가장 아름답겠다라는 게 생각이었는데 진짜 몸이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아 진짜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감독들이 얼마나 힘든지 비난과 비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쯤 되면 내려놓자. 그리고 일단 내 건강 차리자. 처음에 사실 내가 해설 연락이 왔을 때 노했었어. 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쉬고 모셨죠. 싶어가지고 했는데 딱 했는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아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팀에서 나오실 때 뭔가 아 얘가 좀 눈에 밟힌다 이런 선수가 혹시 아 있지 왜 없어. 근데 예. 안해진 안혜진 너무 아팠어. 안혜진 안혜진 선수가 뭐라고 했었나요 그때 감독님 나오실 때? 그러고 보니까
인천에서 내 마지막 경기였다. 끝나고 나서 맞아. 탈의실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 선수들한테. 나는 오늘부로 너희들한테 감독이 아니다. 탈의실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선수들이 쭉 나열을 해 있는 거야, 갑자기 내 앞에. 그 누군가 그랬어요. 아니, 저희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냐? 마지막인데. 눈물 난다. 그래서 내가 야, 싫다 그랬어. 싫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왜요? 혹시나 선수들한테 눈물 보일까. 내가 오는 모습이. 그러니까 앉는 순간 감정이 막 북받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냉정하게 끊었어. 야, 안 해. 쿨하게 이렇게 쿨한 척을 했지만 갈등했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내가 8년을 있었는데, 그걸 코치 생활까지 하면 10년, 11년을 있었는데, 그 팀 내가 마지막 식사야. 감독으로서. 갈등이 한 3초 정도 있었지만, 아니다, 상현아. 냉정하게 하는 게 맞다. 선수들이 나를 욕할지언정 냉정하게 하자. 단! 얼마든지 따로 만나면 되니까. 앉는 순간 진짜 터질 것 같아. 감독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좀 이렇게 그래도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내 나름대로. 네. 나는 오늘부로 감독으로서는 끝이다 하고 코칭 스태프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저번에 저랑 한국 중계를 하시고 끝나자마자 아본단자 부럽다 이러시면서 아본단자 부럽다 이 얘기 하셨더니 되게 내리에 딱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왜요? 김연경이랑 할 수 있다는 게 감독으로서 얼마나 큰 복인지.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그만큼 이제 감독으로서는 복이니까 맞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김연경 팀의 감독이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게 뭐냐면 아본단자로 진짜. 그건 진짜 아마 한국 여자 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맞을 거야. 그 말이 너무 웃기면서도 확 저한테 반대 상황이 돼봐. 반대 상황이. 그럼 상대팀으로만 만나줬으니까. 김연경을 데리고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팀의 감독과 그걸 막아야 되는 상대팀의 감독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표현했잖아. 짜증나 죽겠다고. 짜증 난다니까 진짜로. 그러면 이제 우리 팀 선수면 상대를 그렇게 그럼 괴롭힐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자, 여기 소주 하나 더 주세요. 저 진짜 방송 리얼입니다. 얼굴이 지금 고무다라이가 돼가고 있는데 일단 내가 재수 씨한테 미안하네. 아니. 열흘 된 아들을 두고 술을 마시는 아빠. 아빠가 이렇게 돈 번다. 쉽지 않다. 그 많은 선수들 중에 유독 이제 안혜진이 눈에 밟혔던 이유는 물론 이제 너무 오랜 세월 또 같이 했고. 그러니까 안혜진하고 지금 도로공사에 있는 김현정이가 내가 처음에 이제 감독으로 들어갔을 때 얘들이 1년차 신인이었어요. 그때 이제 선수 전체를 이제 미팅을 하는데 혼자씩 부르면 그래도 나름 감독이니까 무게감 때문에 애들 말을 못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둘 다 불렀어.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만 이놈들이 침대 끝머리에 양발을 이렇게 다 펼치고 벽 쪽에 딱 기대 있는 거야. 근데 편하게 너무 편하게 있는 거야. 긴장감이 그래서 전혀 나름 없는 감독이라고 불렀는데 면담 한다고 불렀는데 그것도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현정이하고 혜진이가 딱 쳐다보는데 난 그게 진짜 너무 진짜 좋은 거야. 귀엽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배우를 하고 싶냐 했었어. 얼마나 배우를 하고 싶냐. 나는 혜진이는 확실히 기억을 하는 게 혜진이가 오래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오래 하고 싶대. 그래? 결혼하고 애 낳고 와서도 계속 저는 오래 하고 싶어요.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놈 봐라. 좀 남다르네? 라고 하다가 계속 이제 훈련도 시켜보고 뭐 이래저래 해봤는데 확실히 끼가 많아. 그렇죠. 세터로서의 자질도 있고. 그게 처음 1년차 때부터 그런 게 있었구나. 내가 언젠가 되면은 이놈을 한번 잘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내가 확신을 좀 가지고 관심도 가져주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얘가. 뭐 하면 아파. 고생 많이 했죠. 뭐 하면 아파. 대표팀 가서도 아파와 뭐 하고 아파와 진짜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제 해볼만 하면 약간 또 이렇게 한 번씩
내가 나올 때도 아팠어.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아파.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건 뒷이야기니까 FA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혜진아, 어쩌면 다른 꿈을 위해서 팀을 한번 옮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아, 진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혜진이한테. 야, 그건 정말 진심으로. 팀의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어. 어떤 선배 나중을 배구인, 위해서. 선배 나중을 배구인으로서 위해서. 이 선수의 난 미래를 진짜 위해서. 네가 아까운데 네.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네가 한번 팀을 옮겨봐라. 그리고 또 안 되면 다시 만나면 되지 않냐. 근데 혜진이가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한 11차째인가? 감독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런 거. 뭐 결정했어. 결정했대. 얘기해봐. 지했습니다. 지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미 이별을 각오하고 계셨는데. 나는 좀 네, 마음도 각오하고 계셨는데. 떠날 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그리고 다른 팀에 있었고 관심도 있었고. 남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마지막 날도 아니고 갑자기 느닷없이 너무 훅 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진짜로 내가 고맙다 혜진아. 어쨌든 고마운 거죠. 정말 고맙다. 팀을 선택해줘서 고맙고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너무 아프고 정상적으로 훈련만 잘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잘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혜진이가 또 나름 또 의리도 있고 정도 있는 놈이라 맞아요. 좀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 나한테는 되게. 혹시 안혜진 전화 연결 가능합니까? 지금? 방송 중에 강소희가 문자가 왔네. 자, 강소희한테 카톡이 와 있는데요. 네. 또 이정철 감독님한테도 이정철 위원님의 또 전화가 와 있네요. 전화 부재중 전화. 네. 참 사람 피곤해요. 자, 이제 감독님 전화하셨네요. 근데 감독님 지금 제가 죄송한데 방송 중이라 누가 보면 친한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친한 줄 알겠어요. 네, 내일 전화 드릴게요. 예. 아이고 잠깐만. 혜진이한테? 될라나? 자, 안혜진 선수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무 지금 사전 협의 없이 그냥. 안 받으면 이상한데. 안 받을 수도 있죠. 뭐 지금 밥 먹을 시간이고. 어제 이겼는데. 그러니까요. 안 받네. 안 맞네요. 네. 개인 훈련하나 보네. 7시 반인데. 그러니까 내가 안혜진이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가 안 맞아. 결정적일 때 안 맞아. 안 맞아. 결정적일 안 때. 맞아. 안혜진 선수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안 맞아.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 전망. 그래서 올 시즌 우승은 일단 올 시즌 챔피언 결정전은 어디랑 할 것 같다. 이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해설하면서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을 받은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조금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예. 네. 자, 사상위원의 속마음은 챔프전 정관장 흥국. 정흥으로. 네. 현대건설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단 현대건설 팬들한테 사과를 하시죠. 그거 하라고 지금 물어본 거야. 지금 사과하라고 물어본 거야. 갑자기 왜 사과 아니, 근데 방송을? 이거는 뭐 이제 뭐 예상은 또 틀리라고 하는 거니까. 그치, 예상은 늘 틀릴 수 있어. 나는 본배구를 가려면 기술보다 분위기가 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확실히 있어요. 기술을 뛰어넘는 게 나는 선수들한테 팀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팀워크가 강한 팀이 결국은 결승에서 만날 거다. 지금 현대건설의 분위기하고 경기력을 본다면 사실 이 흥국과 정관장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져 있지 않나. 그게 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고 그 멤버가 사실 거의 그대로 있는데 왜 올 시즌은 지난 시즌만큼의 그런 게 안 나올까?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네. 코버컵을 할 때도 네. 사실 그 염려를 정말 많이 했잖아 우리가 예측을. 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잘 흘렀던 게 아니라 예선전에서 지면서 올라가서 결국은 결승에 가서 우승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야, 이거 뭐야? 현대는 도대체 뭐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순위권의 3위에 있는 정관장이 5라운드 중반쯤 가면 좀 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상대전에서 흥국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네.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만약에 흥국이 이기면 흥국이 정규리그 2위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좀 많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정관장이 이겨버리면 나는 오히려 정관장 쪽으로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어. 정규리그 1위까지. 4라운드 마지막 경기, 5라운드 첫 경기 지금 그 2연전에서 올 그렇지. 시즌 우승의 향방까지 나는 어느 달릴 수 정도. 있다. 어차피 이 세 팀이 어느 정도 본 빼고 갈 거라는 거는 많은 예측들이 됐고, 그럼요. 승점에서도 지금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갖춰질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근데 또 계속 그 현대건설은 사실 변수지. 근데 그 팀이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는 있지만 이걸 겪다가 본 빼고 가면 사실 모르는 거야. 이게 한 경기 그거는 그렇죠. 그때는 단기전은 한 비스무리하게 당일, 그러니까 하루 경기 하루 쉬고 뭐 이런 것들이 분위기, 체력, 뭐 그날의 운, 뭐 당일 컨디션 정말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하니까. 아, 괜히 말 많은 질문을 해가지고 어렵게. 근데 오늘도 중계하면서 느꼈는데 김다인 선수의 그 좀 이게 좀 업다운이 좀 심해진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배구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난 세타라. 나도 세터죠. 세타야. 세터죠. 이거 진짜 세타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요즘 다현이가 보기 드문 그런 세팅을 하고 있거든.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은 왜 선수였는데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본인이 가장 제일 잘 알겠지만 나도 보면서도 다인이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와. 김다인이 잘할 때를 우리가 다 아니까 김다인이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세터인데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좀 정말 뭔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냥 좀 기습적인 것도 없어졌고 되게 좀 뭐야 다인이 이걸 한다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많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3세트에 그 신인이 들어간 게 저는 어떤 강성현 감독의 약간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지금의 어떤 이런 위기를 또 극복하려면 어쨌든 저도 김다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맞아. 생각이고 오늘을 약간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설하시면서 어떤 캐스터랑 하는 게 제일 좋으신지. 야. 솔직히 얘기할까? 난 재영이. 난 재영이. 이재영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네. 그냥 고라니 두 마리가. 근데 진짜. 저는 근데 재영 선배 중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고라니 두 마리가 경기 요이 딱 해서 으아 하다가 네. 끝나는 거야. 그 이재영 캐스터의 그런 걸 또 받아줄 수 있는 해설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라니까. 난 사실 그게 어려운 사람 없거든. 근데 누가 가장 편하냐고 얘기하면 저희가 워낙 드립을 막 치니까 하니까 그냥 나는 옆에서 받아주면 알아서 한 경기가 끝나 있어. 그래도 어쨌든 해설 데뷔를 시킨 건 저라는 거. 그렇지. 그거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차상현의 속마음, 차마가 또 다 2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내일도 되고 다음 주도 되고 저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오늘 진솔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도 덕분에 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재밌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혜진아. 끊어버리네. 제일 눈에 밟혔던 선수가 안혜진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한번 걸어봤는데 아쉽지만 너 못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아니요 딱 몸은 좀 어때야? 알았어. 다음에 봐.